1973년 12월 개봉한 영화 한 편이 극장에서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관객들이 공황 발작을 일으켜 구급자가 극장 앞에 대기했습니다. 기절하는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영화 엑소시스트. 개봉 당시 한화로 약 1조 8천억 원을 벌어들인 전설의 공포영화. 그런데 이 영화에는 흥행 기록보다 더 오래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스태프 절반이 쓰러졌습니다. 배우들이 다칩니다. 그리고 촬영 전후로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화 촬영과 전후로 사망한 관련 인물은 총 9명. 이것이 엑소시스트의 저주입니다. 원작은 1949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로널드라는 가명의 14살 소년이 이모의 영혼을 부르려다 악령에 씌었다는 실화.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곧 영화화됐습니다. 감독은 윌리엄 프리드킨. 직전 해에 프렌치 커넥션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당대 최고의 신예. 악령에 쓰인 소녀 리건 역엔 13살의 린다 블레어. 조합 자체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현장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원인 불명의 화재. 촬영 중 세트 전체가 불에 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퇴마의식이 치러지는 침실 세트만 유일하게 불타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프리드킨 감독은 결국 구마사제를 촬영장으로 불렀습니다. 세트 전체에 정화의식을 치렀습니다. 공포영화를 찍는 현장에서 실제 구마의식이 벌어진 겁니다. 두 번째, 스태프 절반이 쓰러졌습니다. 일사병과 이질이 동시에 퍼지면서 제작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세 번째, 배우들이 다쳤습니다. 엄마 크리스 역의 엘렌 버스틴, 리건이 엄마를 밀어 쓰러뜨리는 장면에서 와이어가 너무 세게 당겨지면서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비명이 너무 실감났습니다. 프리드킨은 그 장면을 그대로 영화에 넣었습니다. 버스틴은 영구적인 척수 손상을 입었고 지금도 통증에 시달립니다. 리건 역의 린다 블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묶인 채 연기하던 중 끈이 풀리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두 배우 모두 같은 부위를 다쳤다는 점이 묘합니다. 촬영이 끝난 뒤 배우들에게 이어진 비극들입니다. 잭 맥고런, 영화 속 버크 데닝스 역을 맡은 배우, 악령에 쓰인 리건에게 죽임을 당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촬영이 끝나자마자 인플루엔자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영화 속에서 죽은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가 촬영 직후 현실에서도 사망한 겁니다. 바실리키 말리아로스. 프리드킨 감독이 그리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나 즉석 캐스팅한 비직업 배우였습니다. 카라스 신부의 노모 역. 영화 속에서 외롭게 죽는 어머니예요. 그녀는 촬영이 끝난 직후 사망했습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영화였습니다. 막스 폰 시도우. 메린 신부 역을 맡은 이 배우의 첫 촬영날 그의 형이 사망했습니다. 린다 블레어의 할아버지 또한 촬영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맥켄브리지. 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영화 속 악마 파주주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입니다. 그녀의 비극은 가장 참혹했습니다. 1987년 그녀의 아들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까지 받은 명배우였던 그녀는 이 사건 이후 배우 생활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것은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실제로 녹음 과정에서 담배와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악마를 연기했던 그녀의 가족에게 악마 같은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1977년 뉴욕에서 연쇄살인범이 체포됐습니다. 이름은 폴 베이트슨.
여러 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인물을 경찰이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폴 베이트스는 NYU 메디컬 센터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엑소시스트였습니다. 리건이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장면에 그가 등장했습니다. 악령이 쓰인 소녀의 엑스레이를 찍는 장면, 그 장면의 엑스트라가 실제 연쇄살인범이 된 겁니다.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의문스러운 죽음을 당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호러 장르의 바이블, 73년작 엑소시스트의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어린 소녀에게 빙의한 악령을 퇴마하는 내용의 이 영화는 영화 내에서의 오싹함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오싹함 그 자체였는데요. 떨어진 조명에 맞아 조명 감독이 사망하였고 출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일주일 전 사망 장면을 찍은 배우의 리얼 사망 사건.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세트장이 홀랑불에 다 타버리지만 퇴마의식 촬영이 진행되었던 방은 멀쩡했다고 하죠. 사실 영화의 감독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구상하던 중 꿈속에서 악령이 나타나 자신의 영화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감독은 이를 무시한 채 촬영을 강행했고 그 악몽 속 악령을 재현한 모습이 바로 이 밖에도 영화보다 소름 끼치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엑소시스트의 저주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저주는 제작진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봉 당시 극장에서 관객들이 실신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극장 앞에 구급차도 상시에 대기했고요. 그리고 엑소시스트 원작 소설의 실제 사건 현장이었던 그 집에서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보고됐다는 목격담이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엑소시스트는 수백 명이 관여한 대형 프로젝트 영화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영화라면 관련된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죠. 그중 몇 명이 촬영 전후로 사망을 하거나 불행을 겪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도 이런 식이면 어느 영화든 저주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촬영장의 화재, 퇴마의식이 벌어진 침실만 타지 않은 것, 실제 구마 사제를 불러야만 했던 감독, 그리고 악마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의 가족에게 벌어진 처참한 일.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으로만 설명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엑소시스트. 개봉 52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상 가장 무서운 공포영화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작품이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저주 괴담이 쌓인 영화.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영혼들, 또 무언가 어떤 존재들을 건드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흥미롭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